자, 61번을 볼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파생 상품 한번 고릅니다. 자, 일정한 대상을 매매하는 계약. 체결하면서 그 대상의 인도와 대금 수령 시점을 장래 특정 시점으로 정해두는 이 행위가 장래인 매매 계약의 계약. 그럼 계약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미래 일정 시점에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도 계약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옵션이 나오려면 권리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이 스왑이 나오려면 교환 이런 말 나와야 돼. 교환. 이 TRS는 해당 사항 없고 그러면 이건 답이 선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외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번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자, 런던 시장에서 장외 상품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귀금속 거래하고 금속 거래예요. 런던에는 귀금속, 금속 두 개 다 있어요. 2번 미국 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인데요. 사실 이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는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건 에너지 거래해야 돼요. 에너지 거래. 귀금속 거래가 아니라 에너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선방운임 선도거래업자 협회의 이거 이름도 길어요. 선방운임 선도거래업자 협회가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 거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파생상품 거래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수업 시간에 기본서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본 문제 푸는 시간에서도 이걸 언급을 했죠. 그거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6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산정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선도거래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의 거래량과 승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 곱하기 거래량 곱하기 승수 이렇게 해서 위험노출액, 위험평가액을 산출하고요. 두 번째,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 행사가격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승수예요. 그냥 이거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는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행사가격하고 기초자산가격 두 개를 비교해놓고 그중에 큰 거를 연동해야 돼요. 큰 가격에다가 계약수 곱하기 승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 매도의 경우에 좀 복잡하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풋옵션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는 단순하죠. 행사가격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승수. 근데 콜옵션 매도의 경우에 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 중 큰 것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승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 특히 콜옵션 매도의 경우에 잘 내요. 헷갈리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4번 스왑거래는 기초자산 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 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있잖아요.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서 완전하게는 틀립니다. 완벽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스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왑은 펀디드 스왑과 언펀디드 스왑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펀디드 스왑이 있고요. 펀디드 스왑이 있고 언펀디드 스왑이 있어요. 언펀디드 스왑, 펀디드 스왑이 있는데 이 펀디드 스왑의 경우에 기초자산을 교환하는 걸 다 포함한 거죠. 기초자산, 즉 원금을 교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그 언펀디드 스왑은 기초자산, 즉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 부분만 따로 떼서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펀디드 스왑과 언펀디드 스왑이 위험평가액 산정하는 게 달라요. 펀디드 스왑은 기초자산을 이미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평가액의 기초자산에다가 그 다음에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하는 게 맞아요. 이건 펀디드 스왑이 그래요. 그러나 스왑거래는 펀디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펀디드도 있단 말이죠. 언펀디드 스왑이 있기 때문에 언펀디드 스왑은 이걸 뺍니다. 왜? 기초자산을 교환을 안 했잖아요. 기초자산을 제외하고 금전만 교환하는 거래란 말이에요. 언펀디드 스왑은. 그러니까 기초자산, 즉 원금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은 위험평가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자산을 빼고 그냥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왑 거래가 싸잡아서 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만 있다.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스왑 거래 중 펀디드 스왑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 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왑 거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일부예요. 굉장히 일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요. 스왑 거래는. 언펀디드 스왑으로 해요.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서로 믿질 못하니까 원금 교환을 안 한다고요. 원금 교환이나 뭐 기초자산 거래를 안 해요. 교환을 안 하고 그냥 금전 부분만 정산해가지고 따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펀디드 스왑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 평가액을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4번이 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요. 근데 64번 보겠습니다. 자, 워런트 투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1번 선물 투자와 같은 선형 구조의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렸죠. 1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워런트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선물 투자 같은 선형 구조의 수익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워런트는 기본적으로 옵션입니다. 워런트가 뭐예요? 워런트는 기본적으로 옵션과 같은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냥 옵션을 이 경우에 워런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옵션은 어떤 구조죠? 옵션은 이렇게 꺾은 구조죠.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풋옵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꺾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였던 뭐 이렇게 꺾였던 꺾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형 구조가 아니에요. 선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매수, 뭐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형 구조예요. 좌우 대칭이 선형 구조지만 옵션은 선형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지문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옵션 투자와 같은 비선형 구조의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레버리지 효과, 즉 적은 자본을 투자하여도 큰 자본을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작은 돈을 고여서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3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으면서도 원금 보존 추구용도 만들 수 있다. 맞는 거고 4번 가격 위험과 신용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어요. 왜? 워런트가 대부분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위험 물론 있고요. 신용 위험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요. 자, 파생 결합 증권 편입 시 원금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될 때 무엇이라고 할까? 보니까 뭐가 어쩌고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언펀디드 스왑, 펀디드 스왑 이런 거가 나와요. 그러면 뻔한 거죠. 원금이 교환되면 이건 펀디드 스왑이라고 그래요. 펀디드 스왑이니까 2번 아니면 4번 일단 후보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금 교환 없이 이자만 교환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언펀디드 스왑이라고 그래요. 언펀디드 스왑이니까 펀디드 스왑 다음에 언펀디드 스왑 나오는 거 이거 맞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3, 4번이 똑같이 지금 가는 거죠. 후보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언펀디드 스왑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CD 스왑이라고도 그래요. CD 스왑. 그래서 CD 스왑이 있는 거. FX 스왑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CD 스왑을 모르더라도 FX 스왑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FX 스왑은 외환 스왑이에요. FX 스왑은 이걸 외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환 스왑. Foreign Exchange예요. 약자. Foreign이 뭔지 아시죠? Foreign 외국 외환. exchange니까.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스왑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F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해당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답이 돼야죠. 펀디드 스왑, 언펀디드 스왑, CD 스왑.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입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가 연계증권 E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주가 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은 대개 개별 주가나 국외 주가 지수를 많이 씁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2번. 수익 구조가 미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도와는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돼요. 틀렸죠.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증권사에서 발행해요. 근데 증권사가 만약에 파산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신용도에 관련이 없어요. 발행회사의 신용도도 중요한 거죠. 발행회사가 만약에 크게 무슨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급불이행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 ELS 투자한 사람, ELS 고객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위험이 있는 거지. 신용도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증권사에서 발행하며 수익구조는 기초자산에 연동되게 돼 있죠.
맞고요. 4번 증권사는 만기 또는 조기 상환 시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4번도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자, 워런트 투자의 수익률은 참여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만일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이고 참여율이 40%인 유럽형 콜 옵션에 투자했다면 만기 코스피 200 지수가 30% 올랐어요. 30% 상승했을 때 워런트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가? 자, 그럼 여기서 참여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참여율은 뭐냐면 참여율은 자, 기초자산의 그 어떤 변화율과 수익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게 참여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바로 투자자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기초자산의 변화율이 얼마죠? 30% 상승했다. 30% 상승했고 참여율이 얼마래요? 40%래요. 0.4. 그럼 얼마죠? 3, 4, 12. 12%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이네요. 2번이 답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68번을 보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 CD 91일물이 0% 이상 7% 이하에 있는 일수를 계산한 후 3개월 동안 전체 일수로 나누어 쿠포를 결정하는 구조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0%에서 7% 요 사이에 움직인 날수 있죠. 요 날수. 그게 얼마냐면 쭉 보니까 뭐 일정하게 미리 수익률을 결정해. 만약에 이게 뭐 6%다 그러면 6% 수준으로 갖다 놓고 요 안에 움직인 날짜를 요 안에 움직였을 때 요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한 다음에 자, 전체가 3개월이니까 91일짜리다. 그럼 91일 중에 50일이 움직였다. 그러면 요 날짜를 계산해서 91일로 나눠 가지고 6% 나눠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뭐냐? 자, 요 범위에 움직인 날수를 범위가 일단 나오죠. 범위면 레인지죠. 레인지고 그다음 그 날수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쌓아 올리잖아요. 어크롤이에요. 그래서 어크롤. 그래서 이게 레인지 어크롤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3번이 답입니다. 자, 69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수가 10% 상승하면 펀드는 10% 수익이 나고요. 지수가 10% 하락하면 10% 손실이 나. 아, 이거 똑같이 움직이네.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덱스 펀드죠. 인덱스 펀드예요, 이건. 그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인덱스 펀드인데 사실은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 펀드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요 부분이 뭐예요? 파생상품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파생형 인덱스 펀드예요. 다른 인덱스 만약에 파생형 빼고 인덱스 펀드가 있으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건 파생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여기도 인덱스 펀드 있는데 근데 이건 인덱스 펀드인데 리버스라며. 리버스 또는 인버스란 말이 나오면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답이 2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10% 상승하면 펀드는 10% 수익이 이렇게 아니라 손실이 나고 그다음에 지수가 10% 하락하면 10% 이익을 보는 펀드는 그러면 2번이 답이에요. 왜? 얘는 거꾸로 움직이니까. 인덱스 펀드지만 거꾸로 움직이니까 이건 2번이 답이 되는데 이거는 2번이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지문은. 그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건. 상승하면 수익, 하락하면 손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리버스가 아니죠. 그냥 인덱스 펀드예요. 다만 파생 상품을 조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파생형 인덱스 펀드다.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번, 4번은 여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